동일한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이 이제 명칭이 우리가 1933년에 한 이 명칭이 이랬는데 이 문건의 명칭에 대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자, 한글이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행위지, 행위. 쓰는 행위죠. 이걸 뭐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행위에. 쓰는 행위에 뭡니까? 도구인데 이걸 도구가 아니라 뭡니까?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대상으로. 그럼 한글 맞춤법을 한글을 맞추는 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명칭이 두 개거든요. 이때 한글 맞춤법 동일한 그러기도 했고 뭐죠? 조선어 철자법 동일한 이렇게 명칭이 두 개였어요. 33년에. 근데 이거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철자 이게 철자 맞춘다는 이게 꿰맨다는 철이니까 역시 행위입니다. 이 행위 철자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뭡니까? 역시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조선어 철자법 무슨 말이 됩니까? 조선어를 철자하는 법 이런 명칭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한글을 맞추는 법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동격이 됩니까? 한글과 조선어가 동격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조선어고 조선어가 한글이다 이렇게 막 운동하고 하는데 그런 명칭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 조선어 철자법이란 명칭 속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아까 우리가 표기, 대상, 표기, 수단 중에서 뭐가 빠졌다고 해야 됩니까? 표기, 수단이 빠진 거예요. 표기, 수단이. 조선어를 철자하는 법. 이런 뜻이에요. 조선어를 철자하는 법. 근데 무엇으로 철자한다는 그게 빠졌죠. 뭐를 철자합니까? 한글로 철자하는 법. 그 한글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요 명칭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요 수단 한글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대상으로서 조선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두 개인데 온전한 이름이 되려면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어째 됩니까 이름이? 조선어의 한글 맞춤법 혹은 조선어의 한글 철자법 그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표기 대상으로서의 조선어가 빠졌고 요 이름에서는 표기 수단으로서의 한글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맞추면 그런 거다. 이런 명칭이 나오면 그런 거다. 이게 대상이다. 한국어를 뭐로 이게 표기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기여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런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한글 맞춤법 이 명칭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교수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를 줄인다면 한글 맞춤법에서 표기 수단을 내세울 게 아니라 표기 수단을 줄이고 표기 대상을 내세워서 조선어 철자법 이게 뭐 조선어의 한글 철자법하면 더 좋지만 하나를 줄인다면 한글을 줄여서 조선어 철자법 이게 좋은 명칭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 하신 가운데 제가 여기 한국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칭에는 한국어를 안 쓰고 뭐라 썼습니까? 국어라 그랬죠. 근데 이 국어라 우리가 국어란 말도 참 많이 쓰고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어란 말도 좀 이제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일본에서도 국어란 말을 씁니다. 그럼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국어는 6,000개 언어 가운데 어느 걸 국어라 그럽니까? 자기 언어, 일본어를 국어라 그래요. 대만 사람들도 국어란 말을 간혹 씁니다. 그럼 대만 사람들 말하는 국어는 뭘 가리킵니까? 중국어를 국어라 그래요. 우리가 국어를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한국어라 그래요. 국어란 것은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마다 자기 나라의 언어를 국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국어라 하면 안 되고 그렇지 한국어라 그래요. 코리안 랭귀지.
그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국어 그러면 개념이 막 헷갈리죠. 그 사람이 말하는 국어는 일본을 가리키고 우리가 말하는 국어는 한국을 가리키게 돼요. 그럼 이제 국제화 시대에서는 되도록이면 국어란 말도 조심해서 듣고 조심해서 써야 된다.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다. 교과서의 명칭도 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어 그래야지. 우리 영어 배웠잖아요. 영어 배웠죠. 영어 배울 때 영어 교과서 이름이 뭡니까? 그 영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교과서도 영어였죠. 근데 영국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 명칭은 뭘까요? 그 사람도 뭡니까? 영어. 그런 영어는 어떤 사람이 쓰는 이 세상에 다 이름이 영어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국어라 그러고 외국인이 우리 언어를 말할 때는 뭡니까? 한국어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고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국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잘 가려서 듣고 가려서 쓴다. 자, 아까 여기 모어와 모국어를 구별하자 그랬는데 모어와 모국어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모국어가 다르고 뭡니까? 모어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지만은 모국어는 관념적인 언어예요.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우리 재미동표 2세 3세를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 사는 재미동포 2세 3세는 그 사람의 언어는 모으면 거의 뭐가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영어가 거의 뭐예요? 뭐는 영어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의 교육을 받아서 너는 미국 국민으로 살지만은 너의 모국은 한국이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그 아이는 나는 미국 국민이잖아. 내 모국은 한국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모국어의 언어인 한국어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어와 모국어는 매우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 경우에 그냥 자꾸 모국어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도 지금 분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의 한글 표기법, 한국어의 한글로 적는 법이니까 한글에 적는 수단이 이거죠. 한국어를 한글로 적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한글 낮자와 한글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요, 한글 글자란 말은 매우 익숙하죠? 근데 한글 낮자는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처음 듣거나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돼요. 낮자. 글자. 글자는 익숙한데 낮자는 낯설 거예요. 뭐가 낮자냐? 여기 이제 낮자 가로 속에 자모를 그리죠. 자모. 이 자모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자모는 뭐예요? 자모는 뭡니까? 글자자 어미무. 글자. 네. 글자자의 어미무. 그래야 되는데 이 자모를 대학생들에게 강의에서 물으면 자모를 뭘 합니까? 자음과 모음의 준말 그래요. 자음과 모음의 준말 그런단 말이에요. 자모가 뭐냐? 자음과 모음의 준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로 쓴다면 이리 생각한 자모를. 이런 자모란 용어는 없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합성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모는 지금 어르신 말씀한 대로 이 글자죠, 글자. 이거예요. 아까 모 할 때 원초적인 그랬죠. 원초적인 핵심적인. 그런데 여기서 말할 자모를 할 때 이 모도 그런 의미예요. 문자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자모라고 합니다. 같이 자모는 한자어고 그 자모를 고유어로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낮자. 어떤 분들은 낮글자 그러는데
굳이 낮 글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낮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낮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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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낱의 글자 그런 뜻으로 낮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한국어에는 지금 지난주 강의 들으셨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해해 보시면 한국어가 아니라 지금 한글 이야기입니다. 한글은 모두 몇 자입니까? 한글은 몇 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글은 24자다. 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한글은 모두 몇 자입니까? 24자로 대답 나왔습니다.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28자죠. 28자다. 네.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한글은 모두 몇 자입니까? 28자인데 쓰지 않는 것이 4자 있다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렇죠. 24자. 옛날에는 24자. 28자. 28자. 지금은 24자.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까? 한글은 모두 몇 자입니까? 천자도 없는 거 아니에요? 11,172자. 24자를 하기도 하고 11,172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이 잘못된 겁니까?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한글이 했을 때 한글은 낮자 한글 낮자를 말하는 거냐 한글 글자를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대답이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저기 보다시피 한글 낮자와 글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그것도 이제 옛날 말고 더 정확하려면 시대도 넣어야 돼요. 현대 한글 낮자는 몇 자입니까? 현대 한글 글자는 몇 자입니까? 그러니까 낮자와 글자를 잘 구분해서야 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낮자와 글자가 엄연한 용어입니다.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만 벗어나면 대학 교수도 뭐 박사도 뭐 다 글자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글자입니까? 질문을 예사를 하고 그때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지금 남북 회담이 다 되는데 99.9% 되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0.1%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낮자와 글자를 안 모르겠어요. 자, 한글 낮자는 몇 자입니까? 아까 로마자 낮자는 몇 자입니까? A, B, C 할 때 로마자 낮자는 몇 자입니까? 물론 현대 로마자 낮자는 몇 자입니까? 그 질문 가능해요. 현대 로마자 낮자는 몇 자입니까? A, B, C, D부터 Z까지 26자. 현대 한글 낮자는 몇 자입니까? 24자. 되게 그림 안 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이거예요. 요게 26자는 요게 26자죠. 요걸 합하면 26자라 그 말이에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용도가 같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낮자는 무엇을 적는 겁니까? 자음을 적어요. 자음. 소리로서 자음을 적는 기호예요. 그래서 위에서 뭐라 붙일 수 있습니까? 자음 낮자. 자음 낮자가 26자. 그래서 줄이면 자음 낮자. 줄이면 뭡니까? 자음자가 16자. 그 다음 아래 모음. 여기 잘 보시면 홀소리와 이중모음을 표기하는 기호를 모음자로 있습니다. 홀소리. 여기 다소리 있는데 다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음이죠. 자음을 표기하니까 이걸 자음자라 그랬는데 요거는 홀소리는 모음이에요. 모음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 보시면 모음과 뭡니까? 이중모음을 표기하는 기호를 뭐라 그런다죠? 이게 모음자다. 모음자. 뭐를 표기한다고요? 모음자는 뭐를 표기하는 기호라고요? 모음과 이중모음을 표기하는 기호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홀소리만 표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홀소리와 뭡니까? 이중모음도 표기한다. 이중모음.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에 열자가 있는데 이 열자의 기능이 요 열을 넣자는 기능이 다 동등한데 다시 말하면 요 열을 넣자 하나 요거 값이 100원이라면
100원이라면 요것의 값도 뭐 얼마라고요? 100원이에요. 똑같아요. 값이 똑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열자는 이 열자는 값이 달라요. 100원짜리도 있고 뭡니까? 200원짜리도 있어요. 그 100원짜리는 말은 홀소리를 나타낸다는 뜻이고 이중 여기 2는 두 배. 요거는 200원짜리다. 그럼 200원짜리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열자 가운데 예. 어느 것이 100원짜리입니까? 아. 이 100원짜리. 이건 뭡니까? 100원짜리. 이거는 1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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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0원짜리. 200원짜리는 어느 겁니까? 야. 야, 요. 여, 유. 요, 의. 유. 이거는 200원짜리예요. 예.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기호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셨네요. 이 소리를 몇 개를 나타낸다고요? 소리 2개를 적는 기호예요.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소리 2개를 적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무슨 소리를 이 모음자는 무슨 소리를 적습니까? 아야. 아를 적죠. 그러나 이것은 무슨 소리를 적습니까? 야를 적는 거예요. 앞에 있어요. 앞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야를 적는 거예요. 그 소리 200원짜리라 큰 뜻이에요. 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모음자인데 이름이 길어서 모음자, 이중모음자면 복잡하니 그냥 모음자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 스물넉자인데 이 스물넉자만 가지고 지금 우리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기호가 먼저 있었습니까? 요 기호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라는 소리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 소리가 먼저 있어. 여기 있는 여라는 이 기호가 먼저 있었습니까? 여라는 소리가 먼저 있었습니까? 소리가 먼저 있었죠. 네? 소리가 먼저 있었죠. 소리는 언어예요. 언어가 먼저 있는데 그 언어를 소리를 적을 기호가 없으니까 세종대왕이 뭡니까? 그 기호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야라는 소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야, 여, 오, 우 소리는 세종대왕도 야, 여, 요, 유, 아, 어 세종대왕 할아버지 이성계도 아, 어, 요, 유, 야, 유 한 거예요. 했지만은 이걸 적지를 못했는데 문자가 부어로는 그렇죠. 기호가 없었는데 그 기호를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만들었다는 그게 매우 모호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창제 어쨌든 새로 만들어. 소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기호, 부호를 디자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대신할 우리 그 고유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디자인한 거예요. 야라는 소리를 만든 게 아니라 야라는 소리를 어떻게 적을 하는지 부호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 창제. 네, 천재죠. 근데 부호를 디자인 대신에 부호를 그렸다 하십니다. 그랬다. 그랬다면 이 그림 이거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는 것 좀 이거는 디자인은 막 영어로 따지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 소리가 먼저 있는데 이 소리가 먼저 있고 이 부호가 나중에 났는데 오늘날 현대 한국어의 소리가 우리가 듣고 발음하는 소리가 모두 여기 있는 요 24개뿐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듣고 말하는 소리가 더 많죠. 24개뿐이냐 24개보다 더 많으냐 그 말이에요. 더 많아요. 더 많겠죠. 24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훨씬 많은데 그 소리를 적을 부호는 24자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개 가지고는 소리를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20개 소리를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요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부호들을 2개씩 혹은 3개씩 합쳐서 이걸 만들어낸 거죠. 전에 새로운 기호가 아니라 위에 있는 기호들을 2개 혹은 요거는 3개 요거는 3개 합치고 요것도 3개 합쳤죠.
나머지는 다 2개씩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이렇게 해서 자음자 5자가 더 나오고 모음자 11자가 더 나와요. 이렇게 있는 29자와 이렇게 있는 16자 합해서 모두 40자를 이용해야 현대 한국어의 소리를 그나마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한글 나자가 몇 자냐 할 때는 뭘 말한 겁니까? 여기 있는 요것만 해서 29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 29자만 가지고 한국어를 한국어의 소리를 적을 수가 없어요. 요 16자를 최소한 더 써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도 낮자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낮자. 그럼 이 낮자와 아래 낮자는 차이점이 뭐냐? 요 위에 낮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요거를 분해해버리면 낮자가 깨져버립니다. 물론 여를 아래 점 하나고 어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는 남지만 위에 점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분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것은 분리가 안 된다고.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되는 기호들이고 여기 있는 것은 위에 거 2개 혹은 3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보는 겁니다. 이 분리할 수 없는 시각적으로 더 분리할 수 없는 기호를 단일 자모라 그러고 시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 자모들을 합성 자모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낮자는 몇 자냐고 해줄 때 29자라는 것은 그 중에서 뭐만 말한 겁니까? 단일 낮자만 최소 단일 낮자만 말한 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소리를 충분히 적을 수 없어서 16자 합성 낮자를 더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 합성 낮자를 볼 때 또 헷갈리면 안 되죠. 합성 낮자인데 이 합성 낮자는 값이 얼마일까요? 자, 요 합성 낮자 이거는 값이 아까 여기 100원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100원이고 요거는 200원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얼마짜리입니까? 300원. 가출. 요게 100원짜리니까 요거는 얼마짜리입니까? 300원. 2개 겹쳤으니까 200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겹친 것은 다만 모양만 겹친 거지 값은 똑같아요. 요게 100원짜리죠. 그럼 이거 얼마짜리고요? 얼마짜리라고요? 100원이에요. 같은 100원짜리. 같은 100원짜리예요.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100원. 100원짜리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다 100원짜리고 요것도 다 100원짜리다 그 말이죠. 아래 내려갑니다. 모음자. 요건 얼마짜리입니까? 200원. 왜 200원짜리입니까? 2어. 여기 있는 100원짜리와 여기 있는 100원짜리 합친 거니까 요거는 뭡니까? 200원짜리다.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그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교보문고 가면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 소리가 뭡니까? 아지요. 이거는 소리가 뭡니까? 에요. 얼마짜리입니까? 100원짜리. 100원짜리.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눈으로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문자는 언어를 적는 거예요. 언어. 그 문자 기호가 가리키는 언어가 뭔지를 생각해요. 언어. 근데 이게 지금 이것이 200원짜리로 쓰는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독립적인 에. 자,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에? 에이. 그렇죠. 어이. 어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이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독립적이에요. 뭡니까? 단원. 얼마짜리입니까? 100원. 100원짜리.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100원. 왜?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건 100원짜리인데 보세요. 들어보세요. 100원짜리인데 이거를 100원짜리가 아니라 뭡니까? 왜 200원짜리로 발음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내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으로는 스님 말처럼 100원짜리 100원짜리인데 이거는 뭡니까? 200원짜리로 알고 아는 게 많아요. 위 하면 200원짜리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요거 한 거 요거
100원, 요거 100원짜리, 요거 100원짜리 흔들리지만은 요거 100원짜리 흔들리지만은 이 4개 빼고 나머지는 다 얼마짜리입니까?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200원짜리. 2에 이것도 뭡니까? 2에 이것도 우와 이것도 우에 이것도 우에 의 200원짜리. 그럼 아까 이거 보면 요 자음자는 다 100원짜리인데 모음자는 여기 있는 단일자 중에도 200원짜리가 있었죠. 그죠? 그럼 단일이라는 것은 뭐가 단일하다고요? 문자 기호가 단일하지만 값은 200원짜리라는 말이고 아래 것은 다 문자 기호는 2개지만은 값이 100원짜리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하시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문자 기호를 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눈으로는 2개처럼 보이는데 속은 하나인 것도 있고 눈으로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속은 2개인 것도 있다. 그런 말. 그 주의할 점이 위에 넷, 요 위에서 넷, 요 아래에서 넷 그랬습니다. 요 낮자를 가지고 모두 단일 낮자, 스물 넉자, 합성 낮자, 16자 합해서 모두 40자를 가지고 이것을 2자씩, 석자씩 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글자가 되는 거죠. 낮자를 조합하면 글자가 되는 거예요. 낮자를 조합하면 낮자를 몇 개씩 조합합니까? 2개 혹은 4개. 요거는 몇 개 조합한 겁니까? 2개. 요거는 몇 개 조합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이게 몇 개 조합한 겁니까? 4개.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고요. 이거를 눈으로만 보면 몇 개가 됩니까? 눈으로만 보면 4개죠. 비어, 비어, 우어. 근데 소리로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몇 개입니까? 3개. 뿌 하나잖아. 뿌 100원짜리 그랬죠. 원은 이 뭐죠? 원은 소리가 2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리가 몇 개라는 거죠? 소리로는 4개인데 이는 소리는 4개인데 낮자로는 아까 낮자 그걸 잘 보시면 월을 하나로 썼잖아요. 월을 하나로 썼죠.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나네. 2개.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오는 건 앞에 전부 뭐지? 앞에 뭐 전부 자음자죠. 자음자가 오죠. 자음자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모음자가 오죠. 자음자 우리 타자할 때 자음자는 왼쪽에 있죠. 자판에. 왼쪽으로 자음자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른손으로 모음자 치죠. 그러니까 2번 친단 말이에요. 2번. 그죠? 자판이 모자라니까 쉽게 한 번 더 눌러서 3번 치는 있지만은 2번 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민받침 글자. 이거는 몇 번 칩니까? 3번 치죠. 자음자, 모음자, 또 자음자. 이것도 몇 번 칩니까? 자음자, 모음자, 자음자. 3번 치는 거죠. 이런 글자들이 있고. 이거는 몇 번 칩니까? 미음 따로 치고, 어 치고, 기역 치고, 시어 치죠. 4번 치죠. 그러니까 요 민받침 글자는 낮자가 2개 모인 것, 혹 받침 글자는 낮자가 3개 모인 것, 격 받침 글자는 낮자가 하나, 둘, 셋, 4개 모인 거예요. 2개 모이거나 낮자가 2개 모이거나 3개 모이거나 4개 모이면 글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몇 자라는 거예요? 11,172자인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1,172자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는 11,112자 쓸 때는 쌍기역 이런 거 안 들어갔어요. 미음, 기역 받침 안 들어가. 그것만 하나만 넣어도 그 글자 수는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이것을 보이십니까? 그 책에 있는 거? 책은 이게 몇 쪽이죠? 4쪽에 한번 보실 거예요. 4쪽 글자 아래 그것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중요한 거.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수많은 글자 중에는 발음, 곧 음절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매우 많다. 겹받친 글자는 모두가 음절과는 무관하며 혹받친 글자도 절반 이상이 발음과 동떨어져 있다. 발음과 무관한 글자를 왜 사용하는가 그랬죠. 여기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게 읽어보면
여기 있는 민받침 글자 요 글자들은 전부 발음과 일치해요. 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다 같이? 뚜, 세, 크이, 캬. 왜 안 하십니까? 표, 과, 돼. 다 발음과 일치해요. 이것도 뭡니까? 부어, 쬐. 발음과 일치. 음절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발음해 볼까요? 악, 건, 뭐, 담, 둘, 름, 밑, 생. 발음과 일치하죠. 음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발음해 볼까요? 뭐죠? 배시죠. 이거 받침이 뭡니까? 시옷이죠. 시옷을 발음해야죠.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배. 하는데 디귿을 쓰는 게 아니라 디귿을 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시옷을 썼어요. 음절, 발음과 일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발음되지 않는, 발음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글자는 이런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는 이런 소리가 없는데. 자, 이것도 해보죠. 멋. 이런 발음은 멋지 그래야지. 멋지가 아니고 멋. 마찬가지. 이거 뭡니까? 곁. 받침이 디귿인데 발음은 디귿으로 해요. 발음대로 적는다면 이 글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겨 밑에 디귿으로 충분한 거예요. 겨 밑에 디귿은 따로 있고 요 글자도 쓴다면 역. 다 마찬가지. 빡. 이런 발음은 없어요. 빡. 이런 발음은 없어요. 한국에. 빡. 이런 발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글자를 써요. 이것도 이런 발음은 한국어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왜 이런 글자를 쓰는가? 왜 이런 글자를 쓰는가? 여기도 보면 뭐죠? 발음대로 다 하면 넉스. 우리는 넉스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넉스라는 발음이 없어요. 그런 음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뭡니까? 안치. 한국어에 안치. 이런 발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뭡니까? 흑.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발음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글자를 쓰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글자를 쓰는가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럼 대충 말하면 받으시는데 민받침 글자는 모두 발음과 일치합니다. 곱받침 글자는 요 반쯤은 발음과 일치하는 글자인데 요 반쯤은 발음이 없는 글자예요. 겹받침 글자는 전부 발음이 없는데도 글자를 쓰는 거예요. 왜 발음도 하지 않는, 발음도 못하는 데도 저런 글자를 쓰는가? 왜 그럴까요? 이게 한글의 특징이에요. 한글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발음은 안 되지만 눈으로 보면 의미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오죠? 보통 사람들이 한글로는 뜻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헛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발음이 의미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의미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자, 의미가 오죠? 빨갛다. 딸이 아니야, 기야. 의미가 오죠? 이거 보세요. 의미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의미 오죠? 네. 오죠? 네. 의미가 오잖아요. 뜻이 어떻게 돼? 빠따. 빤다. 그렇구나. 절구지 빨간. 그러니까 결국 빨간 걸로 생각. 발음도 되지 않는 음절도 없는데도 왜 음절 발음도 안 되는데도 이런 글자를 쓰느냐? 결국 뭐예요? 한글은 흔히 보통 사람들이 한글은 표문자 소리 글자다. 뜻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글은 뭐예요? 소리는 물론 적지만 뜻도 적기 위한 방법을 택한 것이 이런 글자들이라고. 한글이 정말로 소리만 적기를 목표로 했다면 이런 글자를 쓸 필요가 없다. 자, 이거 보세요. 뜻이 오죠? 그거는 이게 한글은 뜻을 적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방법을 세종대왕도 문자를 창작할 때 이런 방법을 암시를 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적도록 한 분이 선구자가 누구냐? 주시경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아까 말한 이런 방법이 어디부터 처음 나왔다고 이런 방법이 이런 것도 글자를 쓰자. 이런 글자도 쓰자. 이런 글자는 이미 썼던 거고 이런 글자도 쓰자. 복 받친 글자도 쓰고 개 받친 글자 쓰자. 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해서 나온 맞춤법이 표기법이 뭐냐? 그건 뭐야? 아까 말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거였다고 그랬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서 한글은 뜻글자도 충분히 겸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느 것이 한쪽에 속하면 한쪽에 안 쏜다고 한자는 뜻글자다. 표의 문자다. 한글은 표음 문자다. 이렇게 딱 칸을 나누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뭐라고요? 표의 문자다. 우리가 그 운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잘 개발해서 표의적인 측면도 있다. 또 다른 하면 한자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표의 문자다 그랬죠. 한자는 표음 문자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오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글은 한자는 표음 문자가 아닙니까? 한자는 표의 문자인데 한자도 표음 문자예요. 우리 너무 이제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자가 뭡니까? 자가 바로 이 문자 기호에 뭡니까? 소리지요. 그게 표음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모가 이 문자 기호에 뭡니까? 소리지요. 한자도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이면 표의 문자는 아니고 표의 문자는 표음 문자가 아닌 것이 아니죠. 자, 이거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은 있습니다. 5천. 읽어보세요. 네. 5천. 읽을 수 없죠. 그럼 이거는 문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호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문자라면 무슨 문자? 문자라면 모든 문자는 다 뭐죠? 소리를 나타내는 측면과 뭡니까? 뜻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딱 칼로 나눠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온 적이 있다. 선생님 하나 여쭙겠는데 예. 거기 곁받침 글자 N 끝에 예. 5 글자 예. 그 낮자로 풀이해봐 주세요. 아, 넓다. 이거 이리 썼대요. 왜 그게 낮자로 어떻게 돼요? 읽죠? 그 뜻. 이거 발음은 아니고 발음 이 제대로 발음하면 이래 이게 안 되는 거고 굳이 한다면 뭐 회 아니면 회 이리밖에 안 될 텐데 이런 낱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한글 낮자가 24자냐 한글 낮자가 40자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낮자가 몇 개냐 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낮자를 몇 자라고 했습니까? 합성 낮자도 단일 낮자도 낮자지만은 합성 낮자도 그 개개 하나에다 다 뭘 준다고요? 낮자 성격을 독립적으로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40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성 낮자도 하나의 낮자로 본다면 합성 낮자도 하나의 낮자로 본다면 이것은 낮자 몇 개가 모인 겁니까? 히읗 그다음 뭐죠? 5개. 왜? 그다음 뭐죠? 이을 히읗 이렇게 4개 낮자 4개가 모인 게 되는 거죠. 낮자 4개 5개 모이고. 낮자 4개가 모인 게 되는 거고 이것을 뭐로 본다면 낮자를 몇 자로 본다면 24자로 본다면 낮자를 24자 단일 낮자만 낮자라고 본다면 몇 개가 모인 겁니까? 5개. 히읗 우 이을 피 몇 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낮자 6개가 모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합리적이라고요? 위의 것이 합리적이다. 왜? 이것은 이렇게 붙여 써놔야 이것이 뭡니까?
왜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우, 이 해버리면 그 소리가 왜라는 소리를 적을 수가 없어. 이것이 우어인지 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지 말자. 눈으로만 보면 이리 되는 거. 눈으로만 보면 이리 되는 거. 그러니까 안에 실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제가 그 앞에 해놓은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한글 맞춤법에 보면 88년 한글 맞춤법 이것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 맞춤법에서는 명료해요. 북한 맞춤에서 이렇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맞춤법은 각주로 다루는 것처럼 앞에 걸 보면 이리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뒤에 붙임이라고 조건을 달아놓는데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풀이한다고 하고 이게 낮자로서 물리적인지 정서적인지 그 뜻이 뭐예요?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쓰지 않는 글자들. 그러니까 예, 요 중에도 얼마든지 뭐 몇십만 대까지 조합할 수 있는데 그걸 실제로 쓰느냐 안 쓰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날도 요 중에도 쓰지 않는 글자가 있잖아요. 요즘도 있고 요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쓰지 않는 글자가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고 쓰지 않는 글자 아까 말씀드린 11,172자 중에도 쓰지 않는 게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쓰는 게 한 1,300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쓰지도 않고 뜻도 없고 한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갖다가 5자 6자 붙여만 만들었어요? 그거는 보여주기. 조합 가능성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조합할 수 있다. 조합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밑받침 글자라고 이것도 뒷받침 글자를 할 수 있다 하는 예. 가능성만 보인 거. 알았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이제 강의는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